저는 29살이고 남편은 32살, 결혼 3년차 되어가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연년생을 둔 주부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을게요. 맞춤법 오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좀 흥분 상태여서요. 저는 연년생으로 출산을 하다 보니 살이 엄청 찐 상태예요. 매일 애와 전쟁을 치르고 전업주부이다 보니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저를 벌레 취급하고 무시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워낙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최근에 남편이 제가 살이 찐 후로 좀 변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격지심이겠거니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넘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저녁을 차려주고 저는 집안일도 하면서 애를 봐요. 절대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그 흔한 설거지 한 번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매일 시간이 부족해 남편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을 대충 비빔밥해서 먹는다고 해야 할까요? 급하니까 엄청 빠르게 흡입하고 남편은 그동안 TV 보면서 애들을 봐요. 사실 애를 본다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저 TV를 틀어놓으면 애들은 TV에 넋을 놓고 빠지니까 딱히 놀아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죠. 저라고 TV가 한참 자랄 나이에 우리 애들에게 좋지 않다는 걸 모를까요? 하지만 집안일이라는 게 하고 돌아서면 또 할 게 생기고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다시 할 일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하루에 몇 마디 나누지 않고 그저 남남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정이고요. 그 몇 마디조차도 남편은 늘상 제게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다정하게도 말하는 사람이 제게만은 점점 차가워지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한마디 한마디 제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만 하네요. 하다못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배고프지? 라고 물어보면 여느 다른 남편들은 배고파 라고 대답을 한다는데 제 남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못 물어볼 걸 물어본 것처럼 그럼 배고프지? 안 고파? 라고 대답해요. 그럼 저는 또 서서히 주눅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씩 제 일상이 되다 보니 그렇게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 어제 복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집에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카톡이 오더군요. 오늘 삼계탕 먹자 라고 하는 남편에게 삼계탕? 삼계탕은 왜 갑자기? 라고 답을 했고 복날인 거 몰라? 집에서 놀고 먹으니 날짜 개념도 없네 라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연년생 애들 둘을 키워보신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동갑내기인 쌍둥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정신없이 하루가 갑니다. 먹여놓으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집안 청소에 빨래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서 복날인지 몰랐네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먹자는 소리인 줄 알고 나 장보러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자기가 사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누가 너보고 해달래? 밖에서 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매번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제 뜻과는 다르게 늘 남편의 심기는 불편했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저와 대화를 나눌 때만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짜증을 내며 문자를 보낸 남편은 한두 시간 후 전화를 하더군요. 마침 지방에서 살던 남편 친한 친구가 본가에 물건 가지러 서울 오면서 잠깐 얼굴이나 보자고 했다고 복날이니까 삼계탕 집에서 밥 먹을 거니까 식당 예약 시간을 알려주며 시간 맞춰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라고 물었더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또 짜증나는 투로 친정에 맡기고 오든 시댁에 맡기고 오면 되지 않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걸어서 10분 거리고 시댁은 30분 거리입니다. 유난히 짜증을 많이 내던 남편을 그때까지도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게 넘기고 기분은 상했지만 알겠다고 이따 보자 하고 전화를 끊고 시간에 맞춰서 친정에 애를 맡기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등산을 갔다가 20분 정도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를 못 들었는지 안 받길래 엄마가 좀 늦어서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요. 금방 갈게요.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읽고 씹더군요. 그래서 일단 친정집에 들어가서는 애들을 재우고 엄마 혼자 사는 집이라 지저분해서 청소도 좀 하고 30분이 됐는데도 안 오시길래 전화했더니 금방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이 더 흘렀고 저는 삼계탕 집으로 택시를 타고 쏜살같이 갔어요. 들어가서 남편 친구에게 오랜만에 봬요 라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보니 삼계탕은 이미 다 먹었네요. 저희가 가는 삼계탕 집은 큰 접시에 닭이 나오고 국물은 닭죽으로 주는 곳이라 주문하고도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고 3, 4인분으로만 파는 곳이에요. 이미 닭은 없어진 상태고 닭죽만 한두 번 먹을 만큼 남아서 그때도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전화로 먼저 먹는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괜히 사람 불러놓고 마치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제 표정에서 뭔가 눈치를 챈 건지 남편 친구가 먼저 저한테 미안해요.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요. 라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게로 들어왔을 때도 남편 친구만 제게 인사를 해줬거든요. 뭘 먹으라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그냥 앉았는데 남편 친구가 새로 하나 더 시키고 남으면 포장해 가시라고 말했고 저는 입맛도 딱 떨어졌는데다가 기본 3, 4인분 주문인데 굳이 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것만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고개를 든 남편이 친구한테 그러더군요. 아 됐어. 뭘 시켜. 쟤는 저런 거 좋아해. 집에서도 대충 남은 반찬에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하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가에 눈물이 왈칵 맺혔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초라해질까봐 우선 일어나서 신발 신는 쪽으로 가는데 남편 친구가 남편한테 뭐해? 빨리 가서 제수 잡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엄청나게 화난 말투로 냅둬 버려. 이래도 삐지고 저래도 삐지는데 그냥 버려. 라고 하더니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가서 잡던가 하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제 자신이 너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집으로 왔고 친정엄마에게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애들 하루만 맡아달라고 전화로 부탁하고 방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30분쯤 있다가 들어오더니 안방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샤워하고 작은 방 가서 자더라고요. 방금 아침에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남편은 운동 간다고 나갔고 저는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혼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상처받은 건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님 제가 진짜 미련해 보이고 잘못한 건가요? 지금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몸매 관리 못한 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연년생 출산으로 관리 소홀한 거, 애 키우느라 시간 없다고 핑계댄 것도 맞고요. 애들을 아직 어디에 맡기기에는 부모와 교감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망설였고요. 결론은 제가 이번을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로 먼저 화해 안 할 사람이라는 건데 이번 일조차도 제가 용서하고 화해하면 전 이렇게 평생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 것 같아서 무서워요. 후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삼계탕 집에서 남편에게 개무시를 당해서 힘들다고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참 많이도 관심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그 후로 남편과 어떻게 되었는지 뒷이야기를 좀 남겨볼까 해서 이렇게 로그인 했네요. 역시나 남편은 며칠을 저랑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정신과 상담부터 쫓아다녔어요. 친정엄마에게는 너무 죄송했지만 제가 먼저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하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진심을 다해 심리치료도 받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면서
조금씩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물론 체중 관리도 병행했습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제 나약한 의지를 뜯어고치고 싶어서였어요. 밥 남은 게 아까워도 과감히 다 버리고 하루에 2끼만 먹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은 아예 없으니 집에서 시간만 나면 스트레칭에 유튜브에서 운동 채널 하나 정해놓고 땀이 날 때까지 따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제가 해주는 밥만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고 제 달라진 생활 패턴에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네요. 그렇게 함께 살지만 점점 더 저는 제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저는 우울증 약도 끊고 심리치료도 필요 없다고 의사선생님이 말하실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 병신같이 구박하면 주눅이 들어 의기소침해지던 저는 거의 사라졌었고 육체적으로도 비록 날씬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혼 전 처녀 때의 몸매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제가 원래 약간 살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만 있으면 아이들도 어린이집 종일반 가능해서 일도 시작할 겁니다. 친정엄마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니 급할 때는 봐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인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완전히 남남처럼 말도 안 하고 각자 살게 된 지 벌써 몇 개월째라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아니면 아예 끝을 내야 할지 애매하게 되어버려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관계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결심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몇 달 만에 한다는 말이 사과부터 해 랍니다.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인간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사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 또 반말한다고 트집 잡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같은 인간한테는 쌍욕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라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존중해주거나 아내로서 대해준 적 있냐고. 내가 뭘 그리 너한테 잘못을 했길래 이토록 사무치게 무시했냐고 따졌더니 저보고 이제 미쳤냐, 안 하던 짓거리를 하네 라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내가 미친 걸로 보이면 다 네 탓이다. 멀쩡한 사람 우울증 환자에 병신 만든 게 바로 너라고 소리 지르니 자기도 놀랬는지 뒤로 움찔하며 물러서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는데 삼계탕집에서 네 친구 앞에서 나한테 하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이혼하기 싫어도 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약 처방 기록 다 보관해놨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대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 어떻게든 이혼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할 말이 없는지 멍하니 서 있는 그 인간을 두고 애들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와 있다가 저번에 쓴 글이 생각나 이렇게 두서없이 끄적여 보는 거예요. 엄마는 괜히 제가 미안해할까봐 애써 밝은 척 하시며 이제 손주들 원 없이 보겠다고 더 오바해서 좋아하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내일부터 변호사 알아보고 협의 이혼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다시는 예전에 벌레 같던 저로 돌아가기는 정말 싫어요. 사람처럼 인간처럼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첫 단추가 그 인간과 헤어지는 일이 될 겁니다.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달라진 저를 믿어요.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낼 거예요.